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주 중인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서 집회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산마을 주민들은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소음에 대한 고통과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집회와 관련해 민영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사건 법률 소식들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오창석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 사건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약물을 불법 투여하고 당시 해당 인물의 시신까지 유기했던 의사에 대해서 법원이 면허를 다시 내주라 하고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일단은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지난 2012년 7월경이었습니다. 서울 한강공원 주차장에서 한 여성이 이제 숨진 채 발견이 됐었는데요. 이 사건 개요를 어떻게 된 것인지 추적을 해보다 보면은 범인은 산부인과 의사 김모 씨로 알려졌습니다. 예. 김모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 여성이 찾아와서 잠을 잘 못 잔다, 좀 푹 자게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약류 수면 유도제인 미다졸람 그리고 전신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조금 섞어서 투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여성이 이제 부작용으로 인해서 호흡곤란이 오고 숨지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신을 유기한 상황인데요. 예. 숨진 상황을 확인한 후에 휠체어에 태워서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을 한 후에 시신을 유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적발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마약류 관리법 위반, 그리고 과실치사, 사체 유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형이 확정이 됐고 의사 면허도 이 과정에서 취소가 됐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현행 의료법상 의사 면허 재발급 제한 기간이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발급 기간 이후에 의사는 재발급해달라고 얘기를 했을 것이고 법원에서 5년간 법정 다툼 끝에 현재 법원이 재발급을 해주라라고 손을 들어준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자세한 상황을 이제 평론가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불법 투여로 사람이 사망했고 시신까지 유기했는데 법원에서는 의사 면허를 다시 줘라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까? 예, 이제 일반 국민들의 법 상식과 이제 우리의 그 감정적인 부분과 좀 배치될 수 있는데요. 의료법에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면허를 취소하더라도 재교부하는 사유로 개전의 정이 뚜렷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있거든요. 예. 사실 이 규정이 있는 한 법원의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재판부는 이렇게 봤습니다. 개전의 정이 현저한 사유가 있다. 첫 번째로는 그 유족들에게 이제 그 피해 복구를 했고, 그러니까 뭐 손해배상금이라든가 공탁금을 지급했다라는 예. 점. 그리고 그동안 한 10년 가까이 의사로서 일을 못하니까 많은 직업을 전전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출소한 이후에도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했다는 점 등을 봤을 때는 개전의 정이 있어서 기회를 줘야 된다. 예. 그리고 의사로서 봉사활동하는 게 우리 사회의 공익에 훨씬 더 부합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하면서 이제 면허를 다시 재교부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본 건데요. 예. 실제로 의사 면허가 가지는 힘이 굉장히 강력한 것이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의사 면허 재교부 신청 사건이 103건이 들어왔다면 그 중에 100건이 재교부됐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면허가 취소된 의사들이 신청을 하면 97% 가까이 재교부됐다라는 것은 사실상 이 아까 말한 의료법의 어떤 그 규정, 그러니까 개전의 정, 반성을 많이 하면 의사를 다시 할 수 있다. 이 범위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혐의에 따라서는 다른 게 없는지 궁금한데 이제 살인의 혐의라고 하더라도 개전의 정이 있다면 가능한 겁니까? 법률상으로는? 의료법에 따르면 만약에 직무범죄, 고의범 같은 경우는 면허 취소가 되고 재교부가 어려운데요. 예.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살인죄로 기소가 된 것이 아니라 업무상 과실치사.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의사로서 직분에 좀 부실한 과실로서 사람을 죽게 이르렀다라고 했기 때문에 고의범으로 분류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재교부가 1심에서는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했을 것인데 만약에 의사가 직무 행위 중에, 그러니까 의료 행위 중에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 이러면 아마 법원도 이 면허 취소를 그러니까 취소한 것을 다시 살려주진 않았을 겁니다. 예.
예, 일단은 복지부가 항소를 한 상태긴 하잖아요. 이제 향후 최종적으로 결과를 좀 전망을 해본다면 좀 바뀔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복지부 입장은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고 사안의 중대성이 굉장히 큰 사건이고 더군다나 업무상 과실치사에서 나아가서 사체 유기까지 해서 사회적 비난이 굉장히 컸던 사건이기 때문에 예. 과연 의료직으로서 이 사람이 도덕적 관념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진료 행위를 할 수 있는가, 의료인들의 신뢰를 굉장히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거든요. 당장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많은 국민들이 나는 그런 의사한테 진료 못 받는다, 지금 굉장히 분노의 민심이 일고 있어서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재량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반성하는지, 개전의 정이 있고 기회를 주면 정말 성실하게 의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지는 항소심 판사님의 판단은 좀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예. 1심의 판단도 나름대로 법에 근거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변경될 여지는 변경되지 않을 가능성보다 현재로서는 좀 높지 않을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주 중인 경남 양산 평산마을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집회가 현재 꽤 논란인데 일단 현 상황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 이제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로 내려갔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큰 정치인이 와서 살았던 적이나 이런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원래 살고 있었던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치 집회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가까이서 본 것 자체가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정치 집회가 평화적인 집회,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무슨 촛불 집회라든지 조용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확성기를 가지고 오거나 또는 이제 욕설을 담거나 또 욕설을 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뭐 색소폰 소리를 연주한다거나 예.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힘듦을 호소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여기 살고 계셨던 뭐 어르신들이 손자가 놀러 왔는데 손자가 그 확성기로 흘러나오는 욕설을 갑자기 따라한다든지 예. 또는 소리가 잘 안 들려서 보청기를 끼고 있었는데 보청기를 빼야 할 정도로 시끄러운 소음을 자아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재인 대통령 부부뿐만이 아니라 이 마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적절한 조치가 내려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매우 심각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회가 정치가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정치적인 어떤 의견은 다를 수 있는데 다른 편에 대해서 지금 혐오하고 적대감을 지나치게 보이는 거거든요. 보통 정치라는 건 타협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도 포용할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민주주의인데 더군다나 지금 현직 대통령이고 현재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 전 대통령 이미 잊혀진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가장 편안해야 될 집까지 찾아가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부분, 제가 영상을 보니까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도 나오더라고요. 어느 누구라도 예를 들면 바꿔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보수 유튜브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서로 역지사지하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예. 저는 문재인 대통령보다 문 전 대통령보다는 그 주변 사람들은 사실은 어떠한 잘못도 하시지 않은 평온하게 살고 있었던 시골 마을 사람들이 갑자기 정치적인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실질적으로 경제적 손해까지 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 앞에서 욕을 하는 것은 우리 현행법상 모욕죄에도 해당되는 거죠. 이거는 예. 범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산 평산마을 주민들 중에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정신적 고통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분까지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정확히 어떤 상황인 건지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거주 중인 신한균 도예가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예가님 나와 계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신항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평산마을에서 거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는지 궁금하고 또 평산마을에 현재 몇 분 정도 거주를 하고 계신 겁니까? 예, 우리 아버님이 문경에서 도자기를 만들다가 1973년에 여기 평산마을로 왔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와 대학 시절 말고는 계속 대를 이어 이 평산마을에서 도자기 굽고 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을 사람은 활동하는 사람은 활동 못하는 사람까지 싹 다 지면 한 90여 명 됩니다.
90여 명이요. 예, 예. 예.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보수단체 집회가 이제 저희도 조금 전에 변호사 그리고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해봤는데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확성기되고 욕설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몇 명 정도가 시위에 참여하는지 혹시 소음의 크기는 어느 정도로 좀 느끼고 계십니까? 예, 시위는 한 사람부터 수십 명들이 하는 시위 아주 다양합니다. 소음의 크기는 저는 과학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에게는 너무너무 크게 들리고 시끄럽습니다. 예. 밤잠을 이제 설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좀 주무시기에도 어려울 정도의 소음이 밤에도 들리나요? 처음에는 새벽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학생기를 통해 새마을 노래를 크게 튼 적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항의를 크게 했고 요새는 밤에는 학생기를 틀지 않지만 예. 동네 분들이 대부분 연세든 분이라 낮에도 집에 있습니다. 낮에도 야단입니다. 특히 일요일 날은 대한민국 욕설의 만찬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주말에 또 심하고 낮에도 굉장히 그 심한 소음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은데 보시면 보통 시위에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로 느껴지나요? 그러니까 한 명부터 한 20-30명 정도로 다양합니다. 예. 그리고 오전에만 있는 분이 있고 오후에만 있는 분이 있고 거기서 시위 현장에서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단체로 왔다가 막 학교하다 가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도예가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평산마을에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주민들 중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신 분도 있다고요? 현재 제가 확인한 것도 보면 정신 문제, 잠을 못 자고 공황장애를 일으키고 한청 때문에 예.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이 86살 할머니부터 예. 71살 할아버지까지 다양하게 10분 정도가 지금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은 밤낮이 없고 왜냐면 낮에도 계속 집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시군요. 법대로 낮에는 할 수 있다니까 낮에는 또 엄청나게 터득됩니다. 예. 일단은 어르신들 10여 명 정도 되는 분들이 이제 뭐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신 걸로 보이고 또 이 밖에도 이웃 주민분들과 이야기를 해보시면 보통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들을 호소하시던가요? 시끄러운 것도 시끄러운 거지만 욕 네. 있죠, 욕.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욕도 있나? 차마 입에 못 담을, 차마 말을 못할. 특히 김정숙 여사한테 같은 할머니들이 어떻게 여인에게 저런 욕을 할 수 있느냐고 한탄을 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방송에도 있었지만 예. 지난 토요일 날 내 손자가 부산서 왔다가 문재인 김정숙 그래요. 내가 얼마나 황당했던지. 예. 이게 같은 한국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될 뿐더러 어떤 분들은 병원까지 가실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인데 혹시 마을에서 시위를 하고 계신 분들께 전하실 말씀이 있다면 네,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위하시는 분들이 다들 보수단체라 그러는데 우리 마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수단체를 보지 않습니다. 욕설, 배설단체를 보는데 진정한 보수가 그렇게 욕을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보수단체가 아닌데 왜 매스컴에서 보수단체를 하는지 모르겠고 그 사람들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가라 그러면 빨갱아 이런 식입니다. 대화가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끝으로 이 부분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집회가 문 전 대통령이 귀향을 하고 나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관련해서 마을 주민들 사이에 어떤 언급이나 좀 아쉬움이라든지 불만은 없습니까? 솔직히 말해 대통령님이 오신다 했을 때 우리 마을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예. 대통령이 오시도 된다고 우리는 답을 보냈고 그때 반대하는 몇 사람이 있었지만 그건 우리 마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뒤에는 마을 이웃 사람들도 다들 공사에 동의를 해서 공사가 무사히 다 끝났습니다. 사지 공사가. 그 다음에 우리 마을 사람들은
우리 그 이웃 사촌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서울에서 큰일 나다가 시로 왔는데 이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예, 오히려 안타깝고 예. 안쓰러운 마음이 든다라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그 영부인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솔직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 경남 감사합니다. 양산 평산마을에 거주 중인 신한균 도예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네, 이제 현지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해서 들어봤는데 사실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굉장히 고통이 커 보이고 이제 두 분께서 언급하셨던 욕설의 어떤 수위라든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일단은 변호사께 여쭤보고 싶은 건 법적으로 이런 시위를 좀 막을 방안이 없는 겁니까? 현행법에서는? 일단 집시법에서는 이 전직 대통령 사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회 금지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직 예. 대통령 관저, 뭐 국무총리 공간 이런 곳에는 100m 이내에서 이제 집회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선 이 법을 개정을 하자 전직 대통령 사저도 포함된다면 저렇게 지금 사저 앞에서 집회 시하는 걸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일단 개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에서도 적극 검토한다고 하니까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 보이고요. 예. 이런 법이 개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혹여라도 계속적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뭐 불법 시위자라든가 유튜버라든가 어떤 범죄 행위자에 대해서는 접근 금지 가처분 민사적으로도 해결 방법이 있고요. 예. 또 경찰이 지금 불법적인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체증을 해서 또 처벌을 시킬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방법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숙된 민주주의로 욕설하고 그러니까 폭력적인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 표현을 안 하는 문화가 좀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저가 아니더라도 지금 주민분들 같은 경우에 병원에 다니실 정도로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적용해서 좀 더 빠르게 조치를 취할 수는 없을까요? 관할 지자체하고 그 경찰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 체증이나 치안 당국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주민들의 사생활이 현저하게 침해되는 게 눈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방치한다고 한다면 특히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이분들이 개별적으로 민사소송 진행해서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고 예. 고발이나 구소 조치할 수 있거든요. 그러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지자체와 수사 당국에서 움직이는 것이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자체를 포함해서 좀 더 빠른 대처 어떤 고민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법률 서비스 로톡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대한변협에서 이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에 대해서 두 번째 징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징계 규정에 대해서 일부 위헌이다 이런 헌재 결정이 앞서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기술과 현행법이 충돌할 때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전에는 예. 중고거래처 사이트 이제 헤이딜러가 처음에 이제 오프라인 중고 매장과 충돌했을 때도 이런 비슷한 현상이 있었기도 했는데요. 일단 이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변협 규정의 제5조 2항 1호에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가를 받고 사건을 소개, 알선, 유인 금지가 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헌재에서 이제 합헌 판단을 내렸고요. 네. 그 다음 문장인데 대가를 받고 변호사 광고 홍보 등 금지는 위헌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개 알선이냐 광고 홍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변협과 로톡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예. 근데 변협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을 했다면서 이 로톡에 소속된 28명의 변호사에게 징계 개시 청구를 의결을 한 상태고요. 예. 그리고 5조 2항 2호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뭐 상호 알선이라든지 소개나 광고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전체 합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냐 아니냐 이걸로 나누는 것이고 예.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합헌으로 판단을 내린 상황입니다. 예. 현재 로톡 같은 경우는 우리는 사건을 소개로 대가를 받는 수수료 지급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일종의 정책 광고료만 지급을 받기 때문에 광고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헌 판정이 났었던 이 광고 조항에 우리가 해당이 되니까 우리는 계속 해야 된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평론가께서 일단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호사께도 연장선상에서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일부 위헌 결정에 대해서
로톡과 변협과 각각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변협의 주장은 변호사 아닌 자가 이제 경제적인 대가를 받고 이제 변호사에 대해서 소개하거나 그 과정에서 뭐 광고하거나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규정은 헌재가 합헌이라고 했으니까 예. 우리가 그 근거 규정에 의해서 로톡 관련해서 징계하는 것은 적법하다라는 주장이고요. 로톡은 이제 반대로 이게 헌재 결정을 아전 인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이제 이 징계 사건은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관련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조금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변협이 공정하려면은 그러니까 이 지금 로톡도 사기업이잖아요. 예. 포털 사이트에 이미 수많은 변호사들이 돈을 내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키워드 같은 거 검색해 보시면 변호사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블로그 키워드 하느냐고 뭐 한 달에 수억씩 수천만 원씩 쓰는 변호사들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게 이제 광고 시장으로서 이제 어느 정도는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인데 이 로톡만 이렇게 금지하고 징계한다고 해서 이런 변호사들의 어떤 광고로 인한 어떤 폐해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느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 징계 소송은 변협에 좀 불리하게 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그 의료법에도 광고 관련한 제한 규정이 있거든요. 예. 이 변호사 관련한 이 문제는 대한 변협 규정 때문에 지금 발생하는 건데 어떤 권리를 제한할 땐 법률로서 해야 됩니다. 예. 아예 변호사 시장의 광고가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차제의 법으로서 이거를 명확하게 권리 제한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변호사 단체나 법률 시장의 광고 시장이 너무 무분별해지면 단점이 많이 생기죠. 왜냐하면 돈 있는 예. 사람이 광고 많이 하게 되고 결국 그 광고비는 수임을 하는 국민들이 내야 돼서 결국은 변호사 비용이 비싸지거든요. 예. 그래서 적정한 규제가 또 필요하고 허위 광고도 막아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최고의 승소율 뭐 이런 것들 다 금지된 표현이거든요. 예. 그런데 서로 수익 경쟁하느냐고 치열하게 경쟁하느냐고 무분별한 허위 가정 광고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변협에서 정확한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좀 시장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광고 시장이 조금 탈법적이거나 조금 허위 가장 광고가 없도록 좀 세심하게 규정들을 잘 만들고 또 집행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근본적인 차원에서 지금 쟁점을 분석을 해주시고 또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좀 제안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당장 변협 징계위도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 자리에서는 상황이 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변협이 징계를 강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변협이 이 광고 관련해서 공익적 목적으로 변협 내부에 이런 소개를 해주는 어떤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사기업이 이렇게 수익 사업으로 들어오지 않더라도 공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게 변협의 일관된 그 주장이기 때문에 변협은 이걸 관철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이해관계의 충돌 문제는 법원에서 결정하게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오창석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